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는 앞에서 했었던 스피커 분들과 되게 비슷한데요. 저는 그 약간 컴퓨테이셔널 피직스 쪽으로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 하는 그런 필드인데, 저는 지금 임페리얼 칼리지에 있고 스펜서가 그 항공학과 교수고요. 니콜라스는 심장학과 교수, 그다음에 데릴은 수학과 교수, 다 제 보스들입니다. 그리고 커비는 또기 브라운 출신인데 그 컴퓨터공학과 유타 대학의 컴퓨터공학과로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긴밀하게 일하는 관계예요. 제 톡이 첫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카디올로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컨셉이나 저희가 하고 있는 기본적인 큰 그림을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쓰고 있는 컴퓨테이셔널 스킴에 대해서, 저희도 디비전 리액션 이케이션을 쓰는데 어떤 스킴을 쓰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심장은 굉장히 좀 스테디 스테이트한 그런 미케닉스인데요. 되게 좀 퍼펙트한 그런 기계입니다. 그리고 1분에 72번 뛰고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굉장히 스테디하게 뛰어야지 1분 이상 멈추거나 이러면 생명이 바로 정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기관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심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심장에 그 SA 노드라고 되게 좀 작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시그널이 가게 되면 심장 전체로 일렉트리컬 웨이브가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그러니까 이 SA 노드가 에이티리엄에 있어서 에이티리엄에 먼저 이렇게 웨이브가 프로퍼게이트 되고, 그 다음에 AV 노드라고 에이티리엄하고 벤트리클하고 두 개를 잇는 그런 라인을 따라서 옮겨서 심방까지 카디악 웨이브가 이렇게 전파가 되고요. 그러면 카디악 웨이브가 이렇게 시그널이 오게 되면 이제 머슬이 이렇게 수축하면서 그래서 이제 블러드가 계속 이렇게 서큘레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멤브레인 포텐셜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심장에서 이게 볼테이지 차인데 이게 전기 신호가 굉장히 빠르게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전에 하셨던 분과 비슷하지만, 그러니까 저희도 이 모델이 심장에서 나오는 일렉트릭 시그널하고 그 사람 이게 신경에서 하는 일렉트릭 시그널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저희도 매스메이컬 모델을 그쪽에서 많이 빌려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4스테이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고요. 페이스 제로일 때는 이게 디폴라이제이션 되면서 이게 나트륨이 굉장히 급하게 들어오면서 볼테이지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페이스 1에서는 나트륨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2에서는 칼륨하고 칼슘하고 이렇게 섞이면서 볼테이지가 비슷하게 돼서 별로 이렇게 플라투라고 굉장히 정기적인 이런 신호가 비슷하게 돼서 차이가 없는 거고요. 페이스 3에서는 다시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 뒤에는 다시 제자리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시뮬레이션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멤브레인 포텐셜이 프로파게이트 하면 이 빨간색 부분이 오른쪽에서 보면 그 하이 피크이고요. 그래서 저런 모델을 보실 때 솔직히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 포텐셜이 프로파게이트 하신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X 스케일이 그 유닛이 어떻게 됩니까? 유닛이 없는 상태. 예. 실제 제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스케일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저 두께가 2cm 정도 되고요. 예. 그리고 이게 어떤 기관에 따라서 다른데 속도는 솔직히 제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이 카디악 일렉트릭 포텐셜에 대한 그 비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피지컬 웨이브하고 다르게 에너지가 컨서브가 안 되고 모멘트도 컨서브가 안 되고 뭐 비슷한 게 그 산불 나는 포레스트 파이어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하는 거하고 비슷하고요. 아니면 그 운동 경기장에서 이렇게 파도 타는 거 이런 거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썼던 피지컬 그런 피나미나하고 너무 많이 달라서 그래서 뭐 클리니션들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언제 이렇게 멤브레 포텐셜이 프로퍼게이트하고 프로퍼게이트 하지 않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을 하는데요. 일단 왼쪽을 이렇게 보면 심실이나 심방에서 어떤 것 때문에 웨이브가 이렇게 처음에 휘게 되면 이게 안쪽을 맨 가운데를 보시면 이게 가운데가 급하게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속도차가 나는 거죠. 다른 부분하고. 그리고 다른 쪽 보시면 이쪽은 안쪽에 컨덕티비티가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덕티비티가 달라서 이쪽으로 이렇게 또 비슷하게 웨이브가 휘게 되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고 이런 컨덕티비티 때문에 velocity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피지션들은 솔직히 클리니션들은 솔직히 잘 모르고요. 그러니까 근본적 펀더멘탈한 것에 대한 더 그래서 스터디가 필요한 상태인데요. 이거 똑같은 그림인데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지금 시각차 때문에 좀 다르게 보이지만 그 갭이 똑같거든요. 똑같은데 차이점은 이제 뭐 그 쉐입이 틀리고 그러니까 그 왼쪽은 렉탱글러 쉐입이고 오른쪽은 서큘러 쉐입인데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데는 그 갭의 그 크기가 같은데 같은 시기를 놓고 프로퍼게이션을 시켜보면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은 이렇게 프로퍼게이트 할 수 있지만 왼쪽은 프로퍼게이션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피리어드한 게 그 원인이 될 수 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개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서큘러 쉐입이 너무 좀 촘촘하게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은 충분히 커서 상호 없는 걸로. 여기는 서큘러라고 이런 것을 기축하게 해서 홀을 하나만 만드는 계획을. 그렇죠.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링이 실제로 AV 피블레이션이라고 심장이 이렇게 그 심장 지금 뭐 세계적으로 가장 큰 질병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심장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블러드를 이렇게 펌프를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질환이 생겨서 이렇게 심장이 부르르 떨리는 증상이 이렇게 60세 이상 그 환자들한테 되게 많이 나타나는데 그럴 경우에 이런 시술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이 심장이 제대로 펌핑을 못하면 여기 베인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어떤 도구 같은 걸 넣어서 여기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심장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에블레이션 리전이라는 프로시저를 하게 되면 피블레이션이 이제 없어지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펌핑을 하게 되는데 클리니션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이렇게 피블레이션 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술을 하면 그 피블레이션이 없어진다는 건 알지만 왜 없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 시술이 성공하고 성공할 수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저희가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알려진 게 없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솔직히 이거를 되게 촘촘하게 하면 수술이 다 성공하는데 너무 좀 사이즈가 클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 힘들고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수술을 6시간, 7시간 동안 이렇게 수술 대위에 앉아 있어야 돼서
네. 가다가 스매치라는 분야가 생활하면서 네. 스매치가 도매를 떼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그 도메인을 잘못 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위쪽하고 갭이 좀 뭐 큰 편이고요. 예, 약간 큰 편이고요. 그러니까 눈에서 차이는 안 나지만, 하시는 게 아니시나요? 예, 그 원래는 똑같이 나는데 제가 실수를. 그래서 이것에 대한 뭐 페이퍼가 1980년도 때쯤에 이것에 대한 원래 연구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솔직히 이게 diffusion reaction equation인데, 이것에 대한 연구가 그 피지컬 그런 외부에서 유출을 해서 비슷하게 굉장히 심플한 케이스의 그 로컬 벨라시티가 그냥 그 웨이브 프로퍼게이트 하는 벨라시티 더하기 diffusivity times curvature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오메트리를 보면 그 rectangular shape은 조그만한 서클이 들어가고 그 circular shape은 더 큰 서클이 들어가서 이런 경우에는 커버처가 더 크기 때문에, 근데 커버처가 서클인 경우는 다 그 사인이 그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벨라시티가 더 제로로 빨리 돼서,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보셨듯이 그 오른쪽은 프로퍼게이트 하고 왼쪽은 프로퍼게이트 하지 않는. 그래서 제 잡 중에 하나가, 제 일 중에 하나가 이런 현상들이 뭐 어떻게 페이퍼를 읽어서든 뭐 모델링을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알게 되면 이거를 클리니션한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건데요. 제 보스 중에 한 명이 닉인데요. 닉이한테 가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게 제 플랜이, 영어를 읽으면 Let's think of cardiac electric potential as a wave, and there's a curvature in front. The velocity is sort of linear to this curvature. That's why it does accelerate, decelerate when going through small gaps. 이게 제 플랜입니다. 근데 클리니션들하고 뭐 그래서 다 얘기하셨겠지만 되게 좀 수학적인 게 많이 없고, 처음에 묻는 질문 같은 게 뭐 텐서가 뭐냐, 벡터가 뭐냐, 뭐 왜 이퀘이션을 푸는지, 왜 베리어블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 굉장히 펀더멘탈한 걸 물어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지금 있는 그 주황색하고 빨간색이 제가 설명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클리니션한테. 그래서 카디악 일렉트릭 포텐셜이 왜, 그러니까 용어도 다르고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개념도 다르고 왜 그 웨이브로 보는지도 설명해야 되고, 근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커버처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뭐 수학적으로도 솔직히 여러 가지 데피니션들이 있고, 특히 뭐 3D 이런 것들은 되게 힘들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래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그래서 영어를 읽어보면 Have you ever heard about anything about the curvature thing? And 닉이 얘라고 해서 저는 굉장히 그때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래서 닉이 그때 설명했던 게 뭐냐면 It's a think source mismatch. think source mismatch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의 셀이 얼마나 많은 셀을 excite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알려준 게 think source mismatch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excite 된 거고 파란색이 excite 되지 않은 건데요. 그래서 하나의 셀이 세 개의 셀을 excite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저렇게 선이 그 웨이브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excite 돼야지는 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그 프로퍼게이션 하는 방향에 비해서 커버처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개를 동시에 프로퍼게이션 해야만 이게 프로퍼게이션이 정상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세 개에 비해서 네 개를 하면은 이게 벨라시티가 떨어지게 되고요. 반대로 쉐입이 이렇게 반대로 됐을 경우에는 커버처가 플러스면 이게 지오메트리상 두 개만 익사이트 해도 되고, 남은 걸 가지고 그 안쪽에 있는 거를 더 이렇게 프로퍼게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서 이게 벨라시티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이거를 싱크 소스 미스매치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주황색이 익사이트 된 거라고 보면 그 세 개를
하는 게 만약에 일자로 프로퍼게이트 하는 걸 세 개로 보고 하나를 더 익사이트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하나를 더 하게 되면 이게 그 점선 아래로 떨어지게 돼서 그러면 웨이브가 갑자기 멈추게 되는, 그래서 그 렉탱글러 쉐입 앞에서 갑자기 웨이브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익스플러네이션이 항상 존재하면 좋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고요. 그 Think Source Mismatch도 바이올로지컬 페이퍼에서 작년에 이게 퍼블리시 된 거고, 저희도 그러니까 매스메티컬 티어리가 1980년도 90년대에 나왔지만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렇게 매치가 되는 그 바이올로지컬 페이퍼가 나오기까 좀 시간이 걸렸고요. 어떤 것들은 반대로 바이올로지컬 페이퍼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수학적인 그런 어떤 증명이 생기기도 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 그 보스 중에 한 명인 니콜라스 피러스가 한 말인데요. 그 왜 매스메티컬 이렇게 바이올로지가 필요한지, 클리니컬 자기가 생각할 때는 카디올로지 옵서베이션하고 바이올로지컬 리샘플하고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 매스메티컬 사이언스가 이 둘 사이의 갭을 좀 줄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뭐 솔직히 다 이렇게 경험하셨겠지만 의사들은 되게 좀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오픈된 마음을 갖게 되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런 말 했다는 것 자체가 큰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갖는 이렇게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그 하트의 그 쉐입이, 지오메트리컬 쉐입이 어떻게 이런 커버처에 대해서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매스메티컬 어널리시스인데요. 그래서 디퓨전 리액션 이케이션에서 웨이브는 항상 이렇게 노멀 방향으로 프로퍼게이션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이케이션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트릭을 쓰게 되면 저희가 커버치 텀을 구할 수가 있어서 2디멘셔널 케이스에서는 쉬운데요. 3디멘셔널에서는 저기 NP1과 NP2가 그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트라젝토리면 트라젝토리에 다른 탄젠셜 필드에 있게 돼서 그 이전에 있는 2디멘셔널 트릭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그 프레임 자체를 그 웨이브 앞에 붙여 넣게 되면 이게 코디네이트 체인지를 하게 돼서, 그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그 KMS, AMS에서 강조했던 건데, 그 그러니까 뷰 포인트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U가 포텐셜이었지만, U가 포텐셜이고 스칼라 밸류였지만, 이거를 이제 그 트라젝토리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오른쪽으로 다시 이렇게 미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이 없는데, 이게 식이 의미하는 게 acceleration이 exterior curvature 더하기 interior curvature 서메이션으로 된다는 건데요. exterior curvature는 그 mean curvature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고, 미디어에 디펜던트 하고요. 그다음에 interior curvature도 exterior curvature에 약간 디펜드 하지만 약간 그러니까 저희 맨 마지막에 last term이 실제로 geometrical shape에 관한 term이어서, 그래서 이게 저희 theory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전체를 PDE가 아니라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 아니라 geometrical point of view로 보면 geometrical point of view는 건 이제 웨이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모든 거를 그냥 파티클 하나로 보게 되면, 이게 그 파티클 하나를 보게 되면 그 저기 나온 점선이 그 지오데식이 돼서 그러니까 그 저게 파티클을 위에다 올려놓으면 지오데식을 따라서 자기 타임 프레임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그 V 벡터를 그쪽 방향으로 디퍼런시에이트 하면 제로가 되고, 그쪽 다시 오른쪽으로 디퍼런시에이트 하고, 그 다음에 브래킷을 좀 쓰면
이게 미인하는 게 액셀러레이션이 리만 커버처에 디펜스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리만 커버처 텐서는 이전에 나왔던 인테리어 커버처하고 익스테리어 커버처하고 이거 합해놓은 그런 굉장히 좀 컴플리케이트한 개념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비디오를 보시면 제가 거기서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봐야 될 여기 입구 주변에 이쪽엔 커버처가 이게 플러스입니다. 플러스여서 이쪽으로 지나갈 때는 스피드가 이렇게 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칼럼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내려올 때는 이쪽은 이렇게 위만 커버처가 0이라 실제로 플레인을 지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이게 칼럼이 넓은지 좁은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비를 보면 이게 다시 일렉트릭 카디아 포텐셜이고요. 이쪽으로 지나갈 때 약간 슬로우 다운해서 칼럼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리파이된 모델링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AB 노드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플리파이해서 모델링 한 건데요. 이게 에이트리움이고 벤트리클이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굉장히 너무 단순하게 해서 그렇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쪽에서 굉장히 좀 지저분한 게 일어나더라도 이쪽에 영향을 적게 받게끔 이쪽 칼럼을 타고 이게 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러스 쉐입은 간단한 쉐입은 아닌데요. 이렇게 안쪽이 커버처가 마이너스고 바깥쪽에 커버처가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익사이테이션 했을 때 이 부분이 플레인에서 프로퍼게이션 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프로퍼게이션 하는 현상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바이올로지컬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이게 에이트리움인데요. 그래서 에이트리움을 전체를 보면 커버처가 네거티브인 데는 딱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동맥, 대정맥이고요. 이 부분, 여기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쪽에 이렇게 휨 부분이 커버처가 이렇게 네거티브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실제로 이렇게 카디악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는지. 그래서 이 비디오는 맨 처음에 봤던 비디오하고 똑같은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걸 지났을 때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쉐입이 큰 편인데 실제로 이런 주변을 지날 때 이쪽이 커버처가 네거티브여서 velocity가 더 빨라지게 되는 효과가 있어서 여기를 지난 다음에 이게 완전히 플랫은 아니지만 이거에 비해서 훨씬 더 굉장히 플랫하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심장에서 지오메트리가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 보려면 웨이브 프로퍼게이션 프로블럼에서 이렇게 파티클 트라젝토리 이렇게 프로블럼으로 이렇게 옮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웨이브 앞에 붙여서 그러니까 같이 옵서버가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프레임을 따라가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지오메트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디퓨전 리액션의 액셀러레이션이 스페이스 타임이 얼마나 이렇게 휘어졌는지 이런 거에 더 이렇게 연관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은 제가 개발한 게 아니라 카탕이나 프렌치 수학자 중에 카탕이라는 사람이 있고 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밀러는 프린스턴 지금도 교수인데 뉴토니안 그래비테이션하고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하고 이거를 함께 해보려고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geometrical 그런 센스에서 해석하려고 이런 어프로치를 만들었는데요. 그래서 근데 뭐 이런 식이 결국은 뭐 그 우주하고 그 심장하고 어떤 게 차이가 있고 어떤 게 같은 점인지에 대해서 되게 좀 많은 걸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주하고 심장하고 그 같은 비슷한 개념이나 비슷한 거를 이렇게 좀 억지긴 하지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로 제가 이렇게 뉴메리컬 스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는데요. 일단 모든 프로그램은 이렇게 넥타 플러스 플러스라고 이거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고요. 그다음에 C++로 짜져 있는 코드고 일반적인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을 푸는 그런 패키지고 스펜서 아까 임페리아에 있는 스펜서하고 유타에 있는 커비하고 만드는 한데요. 이거는 이 컴퓨테이셔널 코드는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브라운 그룹이 속한 그룹이 하이 오더 이렇게 메소드 이렇게 피플인데 그쪽 사람들이 컴퓨테이션 할 때 주로 쓰는 그런 패키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쪽 컴퓨테이션에서 이렇게 FEM Continuous Galerkin FEM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Discontinuous Galerkin도 이쪽으로 풀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타임 인테그레이션 하는 법도 여러 가지 제공하고, 그다음에 메쉬도 여러 가지 쓸 수 있고요. 3D는 못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그 전에 보여드린 시뮬레이션은 그 스킴을 정리를 해보면 하이브리다이즈드 디스크리트 갈레킨 메소드를 썼는데 이거는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고요. 타임 인테그레이션은 IMAX, 그러니까 IMAX는 implicit하고 explicit하고 섞어서 쓰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implicit를 풀기 위해서 HDG 이렇게 헬머트 살버를 쓰는 거고, 그다음에 메쉬가 휘어 있고, 그다음에 바운더리는 노이먼 바운더리, 그다음에 폴리노미알은 적어도 5차 이상 쓰는데 하이오더 팩토리라. 그래서 IMAX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면은 저희 이퀘이션이 저기 나온 것처럼 디퓨전 리액션 이퀘이션인데요. 첫 번째 텀이 그러니까 우선 다시 쓰자면 리액션 텀이 리액션 텀이 이거고요. 디퓨전 텀은 뭐 똑같이 이건데, 리액션 텀은 사실 그 전에 하신 그 뉴런 그 액티베이터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그러니까 그 정기적인 신호에 비례를 하는데 이게 그냥 일직선으로 비례하는 게 아니라 이쪽에 약간 이니비터 이런 게 있어서 슬로우하게 익사이트 된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V는 아이온 채널이 따라서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 이렇게 비유를 하면 그 U가 액티베이터고 V가 이니비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퓨전 리액션 이퀘이션이고, 그래서 처음에 1900년도 2000년도 들어서 이 두 개, 이거를 피치우 나구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문제가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있으면 사람들이 걱정하던 게 굉장히 앞프런트에 굉장히 큰 샵 같은 게 있어서 이거는 뭐 처음에 그 샥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1900년대 2000년도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방법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던 게 이 박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이게 어댑티브 매싱을 이쪽 프런트에 둬서, 근데 문제가 지금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 로케이션을 찾고 이 주변에 어댑티브 매싱을 쓰는 겁니다. 이게 썼던 이유가 뭐 간단하게 그냥 리액션 텀이 너무 샤프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IMX는 여기 이렇게 여기 diffusion 텀은 implicit하게 풀고요. reaction 텀은 그냥 explicit하게, 그러니까 시간 이렇게 마취할 때 implicit하게 diffusion을 풀고 reaction 텀은 explicit하게 푸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오타와 계신 분들이 2007년도에 페이퍼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저렇게 F하고 G가 이게 만약에 F고 아래에 있는 게 G면 F하고 G가 이렇게 바운드 돼 있을 경우에 타임 스텝이 저렇게 된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한 다음에 알려진 게 뭐냐면 사람들이 1900년도, 2000년도에 이 리액션 텀이 굉장히 스티프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솔직히 이렇게 바이올로지를 이해하고 나서 이게 그렇게 스티프하지 않고 이게 바운드 돼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액션 텀을 explicit하게 푸는 거고요. 그다음에 diffusion 텀은 그 앞에 계신 분들도 되게 많이 이퀘이션에 쓰셨지만 이게 diffusion 텀이 그 numerical 스킴을 쓰게 되면 가장 restriction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diffusion 텀의 타임은 그러니까 finite difference를 쓰게 되면 이게 diffusion 텀의 타임 스텝이 이게 x 스퀘어에 이렇게 비례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만한 엘리먼트를 쓰다가 이거에 반만한 걸 쓰게 되면 타임 t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된다는 걸 말합니다. finite difference를 쓰게 되면, 그리고 finite element를 쓰게 되면 타임 t가 16분의 4로 줄어들어야 된다 해서 타임 리스트리션이 되게 강하기 때문에 그 타임 리스트리션을 없애기 위해서 이거를 그 타임 마칭을 할 때 이거를 오른쪽에서 풀지 않고 왼쪽으로 보낸 다음에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해서 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풀게 되는 방법을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풀게 되면 이게 헬르몬트 살버거든요. 이거 이렇게 풀게 되는 방법을 헬르몬트 살버인데 솔직히 그 임플리시트로 풀게 되면 이 타임 리스트릭션이 없게 돼서 t를 굉장히 많이 큰 값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알고리즘 만드는 게 그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뭐 신경 쓰고 싶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델타 t를 되게 좀 작게 놓으셔서 뭐 푸시기도 하는데 솔직히 또 문제 중에 하나가 이 diffusion 텀이 그 이름대로 이렇게 diffusiv이티가 되게 커서 웬만한 큰 값을 주더라도 이게 블로업하지 않고 그냥 그 wrong solution으로 그냥 컨버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이게 델타 t가 이렇게 크리티컬 밸류를 지나게 되면 이게 블로업 해야지 이게 실제로 이렇게 워킹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diffusion 텀이 그 diffusiv이티가 너무 강해서 델타 t를 올리더라도 블로업하지 않지만 그 솔루션 전체가 스포일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diffusive 이게 그래서 뭐 이런 특징 때문에 이렇게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임플리시트로 풀게 되고 이거를 리액션 텀으로 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 그 HDG 스킴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Continuous Galerkin Method 하고요, 그 Discrete Galerkin Method하고 이렇게 합해 보려는 그런 최근의 움직임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이렇게 그 여기 레퍼런스에 나와 있지만 이건 아니고 레퍼런스가 그 미네소타 대학의 콕본이라는 교수님이 이런 그분도 굉장히 하이오드 그룹에서 굉장히 빅샷 중에 한 분이신데 디피션 오퍼레이터를 10년 이상 이렇게 하시면서 그 FEM하고 이렇게
컨버지 하려고. 그래서 컨티뉴어스 갈러킨 그 디퓨전 살버는 모든 게 다 컨티뉴어스하고 그냥 빠르고, 근데 이렇게 모든 게 컨티뉴어스하게 돼서 어떤 경우에는 되게 좀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디스컨티뉴어 갈러킨 디퓨전 살버는 디스컨티뉴어하고 플렉시블한데 그 에지 사이에서 더 이렇게, 약간 디그리 오브 프리덤을 더 많이 줘야 돼서 되게 좀 느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HD 살버는 그 중간에 그 변수 같은 거를 조정을 해서 이 모든 장점이 모든 장점이 다 이렇게 들어가게 해서 HDG의 그 비밀 중에 하나는 하나의 이퀘이션을 더 풀어서 실제로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그 컨티뉴어스하고 같지만 그 기본적인 스킴은 디스컨티뉴어 갈러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풀면 더 비쌀 수 있지만 이게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디퓨전 살버는 모든 게 임플리시티인데 임플리시티는 되게 직접 컴퓨터하지 않고 그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한 다음에 풀기 때문에 실제적인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가 그렇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퀘이션을 보면 그 디퓨전 이퀘이션이 있는데 이거 믹스드 포뮬레이션으로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실제로 플럭스를 저렇게 U hat하고 Q hat을 구했을 때 U hat을 저게 람다 x인데 저게 픽스드 밸류이기 때문에 실제로 CG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실제로는 두 개 더해서 점프 컨디션 하나를 더 풀어서 CG처럼 해서 저기 플럭스 텀에 타우가 있는데요. 타우가 0일 때는 컨티뉴어스 갈러킨하고 똑같이 되는 거고요. 타우가 인피니트로 가게 되면 디스컨티뉴어 갈러킨하고 똑같은 스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킴에 저희는 솔직히 그 쉘에 관심이 그러니까 쉘 스피어에 관심이 있어서 ATM 같은 경우는 그 두께가 되게 얇아서 디멘션 하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저희는 2디멘셔널한 걸로 그래서 탄젠셜 플레인을 써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믹스 포뮬레이션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하나 더 있는 거라 이거를 그 탄젠셜 플레인에 이렇게 프로젝션을 하게 되면 그레이디언트가 디렉셔널 데리버티브하고 어떤 컨스탄트의 합으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이 있는 게 실제로 차이가 있는 그런 밸류입니다. 감사합니다.